9번, 10번 넘어가고요. 11번 가볼까요? 역시 별표 3개이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 가봅시다. 자, neither 또는 그냥 neither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Neither Einstein's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둘 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바흐의 여기 이제 fuga스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fuga라는 바흐의 악곡이래요. 또 둘 다 자, are such stuff 그러한 물건이 아니래요. 그러한 것이 아니랍니다. 뭐 한 것? 잘 보세요. 여러분, such as 라고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가 뒤에 뭐 such as A, 뭐 B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치사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등등과 같은, 그죠? 이런 뜻이고요. 여기선 이렇게 안 쓰였죠. such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쓰였죠. 요놈은 A, B 등등과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해요. A, B 등등과 같은 명사. 그럼 요는 뭐예요? 자, survival is made on, 생존이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것.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바흐의 푸가 요거 때문에 생존이 이루어지진 않아. 즉 요거 몰라도 살아. 사는데 지장 없어 이 말이야. 이해가요? 이거 뭐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 각각은요 완벽한 살의 본보기입니다. 뭐에? 인간 능력의 본보기예요. 어떤 능력? were essential to our having prevailed. 우리가 having prevailed 이렇게 지구상에 우세해온, 다른 생물보다 더 인간이 우세한 데 있어서의 필수적이었고 본질적인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The link between scientific aptitude, 그렇죠? 이런 과학적인 aptitude, 이 재능, 뭐 능력 이런 말이거든요. 재능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생활의 실제 세계의 도전과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 연관성은요 maybe more apparent, 약간 어느 정도 보다 더 분명할지는 몰라요. 즉 과학적 능력이 있어야 실생활에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겉으로는 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inds, 즉 과학적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말고도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 정신, reason with analogy and metaphor, 분석과 비유를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 추론하는 마음, 정신, 그리고 represent with color and texture, 색깔과 질감으로 표현하는 능력, 마음, 그리고 imagine with melody and rhythm,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상상하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들이, 이러한 정신적 능력이 바로 어떠한 정신, 마음이냐면 빈칸하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바흐의 음악? 몰라. 둘 다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 근데 물론 과학적 능력이 있어서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게, 잘 한다는 게 연관관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 능력 말고도 이렇게 추론하는 거, 비유나 은유, 그리고 색깔이나 질감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 멜로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비유나 분석을 통해 추론하는 마음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문학입니다. 문학. 알겠어요? 색깔과 질감으로 표현하는 마음, 능력, 정신력, 이건 뭘까요? 미술이겠죠. 그쵸? 그 다음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은 뭘까요? 음악일 거 아니야. 즉 뭐야, 실용적 과학도 물론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인간이 가진
예술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런 게 바로 빈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갈까? 중요하다. 그치? 문제 해결하는,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과학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술적 가치, 예술적 능력, 인간의 예술적 능력도 역시 빈칸이래. 즉, 중요하단 말 들어가야 될 거야. 긍정적인 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선생님 말?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럼. 일단. 쭉 넘어갈게요. 근데 이러한 능력, 이러한 마음들이 다 뭐냐면요. 모두 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예술이었어요. arts. 이러한 예술이 may well have. may well은 무슨 뜻입니까? may well 동사 원형 조동사니까 뭐뭐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하는 게 당연하다. 자, 요거랑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may as well이 있어요. may as well은 약간 뜻이 달라집니다. 뭐뭐하는 게 더 낫다 라는 뜻이. 더 낫다. 자, 갑시다. 예술이 뭐뭐 하는 게 당연해. 가지는 게 당연해요. 뭐? 가지가 아니라 having vital. 예술이 중요하고 필수적이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for 뭐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의 유연성을 개발하고 직관의 융통성 또는 뭐 유창함 이런 말이죠. 유창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 필수적이에요. 자, 과학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술적 능력도 이런 걸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친척들, 그죠? 우리의 친족들, 즉 인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To fashion the sphere, 창을 만들고, 즉 과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예술적 능력을 통해서 창을 만들어내고 요리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그 다음 바퀴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비단쪽의 mass라는 음악을 쓰고 또 나중에 우리의 이러한 엄격한 관점, 원근법이죠. 공간과 시간, 즉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관점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예술적 능력이 기여했어요. 창을 만들고 요리를 발명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예술적 능력이 기여한 거예요. 오케이? 수백, 수천이니까 수십만이죠. 수십만 년에 걸쳐서요. 예술적인 노력은요. 아마도 may have pp는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인간 인지 능력의, 인간 인지의 놀이터였을 겁니다. 놀이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적 노력, 이런 인지 능력이 안전한 경기장, 안전한 터전을 제공했죠. 뭘 위한? 훈련. 그죠? 훈련을 위한 우리의 뭘 훈련하는 거예요? 창의적 능력,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훈련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요, 아주, 강력한 혁신을 위한 강력한 능력을 불어 넣어주는 데 있어서 불어 넣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딱 우리가 둘 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 바흐의 푸가 요걸 좀 대비해서 얘기해요. 과학적 능력과 예술, 과학과 예술 둘 다 살아가는데 아무 없어도 살기는 해. 근데 과학적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강조를 두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예술적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치? 인간의 예술적 능력. 자, 그럼 빈칸에서 아까 요거 좋은 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술적 능력이 중요하다. 요런 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기 갑니다. divert,
imagination away from innovation. 자, 상상력을, divert는 방향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예? 방향을 혁신으로부터 상상력의 방향을 돌렸다. 즉, 상상력, 그러니까 혁신에서 상상력을 제외해버렸다? 아니지. 일단 부정적 언급이잖아. Cultivate a more flourishing cognitive landscape. 인지적인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인지적인 환경, 인지적 영역을 훨씬 더 번영하는 인지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좋은 말이네, 일단. 그치? 빈칸 앞에가 뭐였어? 예술적 마인드였어요. 예술적 능력. 예술적 능력이 더 번영하는 인지적 영역을 경작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개발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지. 개발한다.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 keep A from B. 즉, 멋마지 못하게 막다라고 그랬죠. 인간이 지적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 부정적인 언급이죠? 아니야. 도덕성을 제외해버렸다? 부정적인 언급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어떠한 경계를 설정했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설정해버렸다? 예술적 능력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딱 규정해버렸어요? 아니잖아. 1, 3, 4는 부정적 언급이고 5번은 관계없는 거잖아. 그치? 정답 2번. 오케이? 물론 이런 말도 정답은 될 수 있겠죠. 인간의 번성에, 여기는 번성하는 인지 영역을 개발해왔다는데 그냥 더 쉬운 말로 인간의 번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크게 도움돼왔다.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과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필자는 인간의 예술적 능력도 인간의 번성에 크게 인지적 영역 발달에 기여했다니까. 알겠습니까? 됐죠? 예술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창을 만들고 요리를 발명하고 그죠? 음악을 쓰고 이런 것들. 삶을 더 윤택하고 번성하게 해주는 게 예술적 능력이었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잖아. 만약에 공통적으로 얘가 좋은 말만 5개 나왔다면 선생님도 아마 이거 고민됐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보기가 긍정적, 예술적 마인드에 대한 긍정적 언급 5번은 전혀 무관한 거고, 그치? 긍정적 언급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 언급이 보기에 2-3개 나왔다? 수능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풀면 선생님 정답 맞출 것 같아? 맞출 수는 있겠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풀 수 있어? 못해. 이건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어려운 거야. 알았죠? 그나마 그래도 뭐다? 희망은 있다. 뭐? 답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도 키우면,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주제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구나, 부정적으로 역할을 한다구나 정도만 판단할 수 있어도 지문 자체는 어렵지만 답 고르는 데는 우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알겠죠? 요겁니다. 됐죠? 어렵습니다. 빈칸 문제가. 12번 건너뛰고 역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빈칸 역시 3점짜리였어요. 그죠? 평가원 문제였고 9월 문제, 수능 마지막으로 보는 평가원 문제죠. 수능 직전에 보는. 자, nothing modern. 현대적인 게 하나도 없대요. 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만드는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 옷을 만드는 건 현대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오케이? 새롭고 현대적인 생각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일이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요, 그것들이, 즉,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 여자 옷 만드는 걸 4 centuries in the past, 과거에도 수세기 동안, 즉, 현대적인 일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옷 만드는 거 과거 수백 년 동안 봐왔어. 이 말이야.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in the old days, 옛날에는요, 하지만 하고 나왔어요. 고객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primary. 고객이 중심이었고요. 고객의 재단사, 즉 옷 만드는 사람은 그냥 obscure 하면 모호한, 뚜렷하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익명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즉 고객이 중심 인물이었고 고객의 옷을 맞추는 테일러 따위야 그냥 이름 없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손재주 좋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크래프트먼, 공예인, 장인 이런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아마도 재능이 있든 아니면 아마 재능이 없든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녀가 고객이겠죠. 그녀가 그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어떠한 고객, 그죠? 단골 고객입니다. 보통 페이트풀한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후원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다른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고객도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어. 내 옷 어떻게 좀 내 옷은 뭐 레이스를 이렇게 길게 해주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요 또 어떠한 잠깐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패션 플레이트 도안이에요. 도안. 어떠한 패션에 대한 도안도 없었고요. 그래서 테일러는요 단지 그냥 at her service 그녀를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재단사 옷 만드는 사람이 자기 유행에 대한 플레이트, 유행에 대한 어떤 패션에 대한 도안도 없고, 고객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obscure craftsman이죠.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장인. 그리고 아마도요, 뭐 유용한 그냥 도움이 되는 제안 정도는 했겠죠.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입더라. 뭐 마담, 귀부인님, 요새 길가 보니까요. 길가에 가보니까 요새 치마가 좀 짧아지는 추세던데요. 다른 사람이 짧은 치마를 많이 입던데요. 요 정도만 그냥 제안, 도움이 되는 제안 정도만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요, with a hugely successful life, 매우 성공적인 상승세, 뭐 예술적 남자, 요건 원래는 프랑스어예요. 쿠투리어인데 여기 나오죠.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인데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드디어 이러한 남자 디자이너의 크나큰 성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도 20세기 당대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남자 여성복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쵸? 패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몰라? 앙드레 김. 여러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강조구문인데 대 대신에 관계대명사 who를 쓴 겁니다. 바로 그 디자이너였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9세기에 시작했어요. 이게 디자이너들이, 예술적 디자이너가 성공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 디자이너, 테일러, 옷 만드는 사람 따위야 고객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감춰진 익명의 조력자일 뿐이었어. 그냥. 그치? 근데 19세기부터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바로 디자이너, 뭐가 찬양받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게 드디어 이제 디자이너가 됐고요. 이제는 고객이 오히려 상승했어. 고객의 지위가 상승했어요. 그의 영감을 불어넣어진 이러한 관심, 주목에 의해서 고객이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케이?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고객 중심이었고 시키는 대로만 옷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자 디자이너가 중심이 됐어. 오케이? 오히려 찬양받고. 오케이? 그래서요, 남자 아티스트들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여성 창작물이니까 여자 옷이겠죠? 남자 예술가들과 여자 옷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경배하는, 존중하는,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의류 디자이너, 드레스 디자이너는 최초로요, 성공했습니다. 번영했어요. 번성을 누렸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이러한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뭐 하는 대신에 오래된 규칙 대신에죠. 무슨 규칙입니까? 옷 제작, 드레스 제작이 의류 만드는 것이 단지 수공예, 손으로 하는 작업, 아까 과거의 생각이었잖아요. 이라는 오랜 규칙 대신에 이제 현대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대신에니까. 현대는 뭐요?
여성 의류 디자이너가 찬양받는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말 나와야지. 그럼 이해가요? 이제 was invented, 개발됐고 발명됐고 생겨났고요. 뭐가? 그리고 이 말은 이전에는 이러한 빈칸이라는 생각은, 빈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디자이너, 남성 의류 디자이너가 이제 드디어 찬양받았다. 가봅시다. 이익이 되는 산업이 빠른 유행을 몰아세웁니다. 이끕니다. 아니죠? 오케이? 돈 되는 산업이 유행을 이끌어? 관계없어, 전혀. 그 다음, 널리 퍼진 존경입니다. 근데 뭐야? 마케팅 스킬이라 틀렸죠. 판매 능력? 판매 스킬? 아니잖아. 오히려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메일 디자이너 또는 메일 드레스 메이커라고 나왔으면 답이 될 수 있겠지. 그치? 남자, 여성복 디자이너나 제작자에 대한 널리 확산된 존중, 이렇게 하면 답은 될 수 있었겠잖아. 그런데 요놈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Public Institution, 공공기관이래요. 공공기관이 전통적 디자인을 보존하는 공공기관 얘기도 안 나왔어. 넘어갑니다. 현대적인 연관관계입니다. 드레스 디자인과 아트, 예술 사이의 연관관계. 가능성 있죠. 효율적인 시스템, 어포더블은 쉽게 이용 가능한, 쉽게 구입 가능한 요 말이에요. 쉽게 살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쉽게 살 수 있는 옷 얘기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정답 4번이네. 그죠? 그치? 선생님, 근데 왜 아트가 나와요?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고객이 시키는 대로 옷 만드는 이런 익명의 제작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돼버렸어. 찬양받고. 그 다음 요거잖아요. 나오잖아. 남성 아티스트 정도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야 이제. 예? 남자 여성복 디자이너를 이제 아티스트의 지경까지, 경지까지 찬양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복 디자인하는 요 디자인과 예술을 짓는 이 사이의 연관성까지도 생겨났고, 그치? 맞잖아요. 우리 공인이 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의류, 패션, 디자이너, 요 디자인하는 옷들이 예술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 됐어요? 요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제목은? 남성 디자이너 또는 여성복을 제작하는 남성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치? 또는 인식의 개선, 인식의 승격, 요렇게 해도 제목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17번 가봅시다. 자, 17번입니다. If you are unconvinced, 요런 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unconvinced예요. convince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야. 그러니까 be convinced, 수동태는 확신되다니까 확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on이 붙었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납득 안 가다, 확신 못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만약 당신이 빈칸이라고 확신이 안 들면 이 말이야. 빈칸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이 경우, 이러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말, 빈칸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말 할 건데요. 빈칸이라는 주제 말할 건데 이 주제에 대해 아직 확신 안 들죠?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묘사입니다. Galloping horses, 갤롭 하면 질주하다예요. 우리 옛날에 현대에서 나온 찝차, 요거 이름 중에 여러분 알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갤로퍼라는 차도 있었어요. 질주하는 자, 이거 뭐야? 질주하는 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묘사. 언제?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죠. 선사시대로부터의 질주하는 말에 대한 그림, 묘사, 그려서 묘사한 게 그거부터 from, to 대신에 여기 나왔네요. up until이 나왔네. 대신에 언제까지? 180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질주하는 말에 대한 묘사가요, 전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말들? legs splayed, 발을 쭉 뻗어 있는 말. while galloping, 질주하는 동안에. 그치? 우리가 보통 질주하는 말 하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말 갈기가 슉 있고, 응?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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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 응?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요런 거, 요게 스플레이야. 발 쭉 뻗는 질주하는 말. 그지? 요런 그림을 생각했단 말이야. 즉, 질주하는 동안 front legs reaching far ahead, 앞다리가 쭉 앞으로 뻗어 있고 the hind leg, 뒷다리도 stretched far behind, 멀리 뒤에까지 펼쳐져 있는 이게 스플레이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들이 그것을 질주하는 걸 본 방식입니다. 말들이 달리는 말이 이렇게 생겼구나. 동굴에 있는 사람들, 그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이 있죠. 동굴 인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을 봤어요. 질주하는 말을 이러한 방식으로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질주하는 말을 이 방식으로 봤고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들마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즉 이 방식으로 질주하는 말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바라봤대. 하지만 all of that, 이 모든 일이, 모든 이러한 인식이 ended,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when.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글이 끝났어. 만약에 벗 앞에서 글 끝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질주하는 말은 앞다리 뒷다리를 최대한 멀리, 앞뒤로 멀리 뻗어 있다. 이게 주제야. 그치? 근데 but 하고 이러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거잖아. 야, 앞다리 뒷다리 멀리 뻗은 모습, 이 모습이 질주하는 말이라고 바라봤던 방식이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다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언제 끝나버렸어요? 1878년이. 자, 에드웨드 리브리지라는 사람이 1년에 12장의 그림, 사진을 출판했는데 그가 찍었대요. 그 사진을. 달리는, 질주하는 말을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뭐뭐가 채 되지 않는 half a second니까 1초의 절반입니다. 2분의 1초, 0.5초라고 합시다. 0.5초도 안 되는 이러한 공간에서 12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잘 봐. 이 사진은요, 이 카메라들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wo wire triggers. 철사 발사장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고리를 쭉 카메라에 연결해놓고 사진 찍는, 이렇게 누르는 트리거에다가 이렇게 쭉 철사로 고리 연결해놓고 한 방에 탁 찍었다는 얘기야. 이거 딱 잡아당기면 사진 12개가 카메라가 동시에 사진 딱 찍게. 이해가죠? 뭐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브리지의 사진이 보여주었어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말이 완전히 에어본. 노래도 나오잖아. 에어본. 그치? 공중에 뜨는 거. 야, 말 공중에 떠 있더니? In the third step. 세 번째 스텝에서, 질주의 세 번째 스텝에, 근데 어떻게 한 채로? with 독립분사구문이죠. 그 다리를 collected beneath it. 지금까지는 splayed 한 줄 알았는데, 다리가 collected. 뭐야? 선생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다리가 모아져 있던데 beneath it, 그 배 아래에 12개 신체 사진 찍어봤더니 세 번째 단계, 앞발 뻗고 뒷발 내딛고 세 번째 붕 에어본 한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모여 있던데 이 말이야. 신체 사진 찍었더니. 그리고 not splayed. 야, 펼쳐져 있지 않던데? It is called. 그래서요, 뭐라고 불리우느냐? moment of suspension입니다. suspend는 매달다예요. suspend의 명사형이 suspension인데 매달리는 순간, 즉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에요. 그냥 부양의 순간, 이렇게 하면 돼. 공중부양의 순간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은 심지어요, 이제 현재에 와서 심지어 애들마저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질주하는, 달리는 말들을 이제는 애들도 이걸 알아서 애들도 그림 이렇게 그려요. 질주하는 말 이렇게 그립니다. 됐어요? 자, 내용 요약해 봅시다. 1878년 이전까지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귀족의 상류층 모든 사람들이 다 동굴에서 살던 원신마저도 다 질주하는 말은 어떻게 생겼다? 앞다리, 뒷다리 쭉 뻗어서 스플레이 한 상태라고 생각했고 그 방식으로 바라봤대. 근데 진짜 그런가 하고 1878년에 미브리치라는 사람이 12대 카메라를 철사로 연결해서 사진을 동시에 탁 찍어봤더니 야, 아니던데 뻗은 게 아니라 처음에 앞발 내딛고 뒷발 이게 투 스텝이고 세 번째 스텝에 다리가 거꾸로 모여 있던데 요렇게 한 상태로 공중에 붕 떠 있던데 그치? 야, 그 후로는 그래서 이러한 관념, 이러한 생각이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도 이런 모습으로 그려. 에? 물론 이렇게 뻗은 상태로 그리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은 애들도 이렇게 그림, 질주하는 말 이렇게 그려. 이거야. 알았어요? 자, 그럼 봐봅시다. 아까 빈칸이 당신이 내가 지금 할 말인데 요거 이해 못하면 아직도 확신 못하겠으면 그래서 요 사례를 설명해 줄게 이 말이야. 이전까지 알고 있던 질주하는 말의 모습을 실제로 사진 찍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르던데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럼 1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신념은 influence,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줍니다. How we interpret facts. 우리가 실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영향을 줍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2번 가봅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과거 기억에 대한 착각, 기억 얘기 나와요? 아니. 근데 실제로 2번으로 여러분 선배들은 많이 썼습니다. 기억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심지어 사진이 잘못된 시각적 인지,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사진 얘기야? 아니야. 어떠한 기준도 없다. 우리가 좋고 나쁨, 뭐 선악,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도 없다. 아니고. 일단 이거 아니네요. 우리는 adhere 하면 들러붙답니다. 들러붙다. 들러붙다란 말이 딱 달라붙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접착하다란 말도 쓰지만 집착하다란 말도 써요. 들러붙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주장에만 들러붙는 거. 그래서 집착하다, 고집하다, 고수하다입니다. adhere to 하면. 우리는 집착하고 고집하고 고수해요. 뭐에? 우리의 직관에. 직관이라고 말이 어려우면 본능이라고 의역해도 됩니다. 우리 본능에만 의존해.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직관만 의존해. 직관만, 우리의 본능만 고집해. 맞아? 전혀 관계없잖아, 이것도. 정답 1번이야. 왜? 원시인, 고대 동굴에 살던 원시인부터 철학자, 이 사람들은 왜 말을 실제로 이렇게 다리 벌리고 달리는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야, 말은, 질주하는 말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 믿는 대로 보이는 거야. 어? 근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더니 실제 현상은 아니더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대로만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요게 주제라고. 알았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죠. 굳이 뭐 우리의 시각적 인식 말고도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을 흡입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아니면 도박을 했다. 그러면 봐요. 이 연예인을 평소부터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다.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딸 BTS, 뭐 아이브 이런 아이돌 졸라 좋아해. 근데 걔네 중에 뭐 한 명이
예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도 BTS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죠? 선생님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BTS 말 잘못하면 선생님 어느 날 골목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예? 주도세도 모르고. 하여튼 BTS 좋아하는데 BTS 아니 딴 예 들자. 뭐 가수가 있다고 봐. 예? 근데 선생님을 예로 들을게요. 여러분 중 일부는 선생님 평상시부터 좋아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일부는 또 선생님을 평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 그러다 선생님이 마약 흡입했다고 신문에 났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인식과 사건에 대한 해석과 실제 사실에 대한 해석과 이 사람을 평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사건의 해석은 다르겠죠. 그치? 내가 좋아했던 가수,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한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봐봐, 이 새끼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부터 그러더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인데, 자, 이거 선생님이 왜 이 얘기 하냐면 보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변형된 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사고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보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 믿는 대로 사실을 해석한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뭐야? 신념은 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답 될 수 있어 없어? 신념은 실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답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잖아. 오케이? 또는 봐봐. 신념은 진실을 가린다. 가릴 수 있다. 답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에는 같은 뉘앙스만 가지면 얼마든지 무한한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오지선다 객관식이지만 주관식 시험으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무수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라는 거야. 알았죠? 예? 주제와 연관되게 만약에 내가 빈칸 든다면 그러니까 빈칸 오지선다 보기 전에 이 빈칸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긍부정을 정도는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주제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이 빈칸에는 긍정적 언급이 들어가겠구나 부정적 언급이 들어가겠구나 정도는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보기를 보기 전에 사고의 폭을 넓혀서 어떤 정도의 의견이 들어가겠구나. 이건 정답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의 말이겠구나. 진실은 신념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실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네. 얼마든지. 알겠어? 이게 빈칸 문제에 대처하는 요령이라고 해요. 알겠죠? 결국 빈칸은 주제지만 빈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수한 정답이 될 수 있는 말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놓고 먼저 긍부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보기를 좀 봐라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오케이. 오늘은 선생님 20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하는 대신에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 15분 좀 일찍 끝내준다고 그랬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예습을 선생님이 가끔씩 개인별로 확인은 하긴 합니다만 앞에 거 오늘 가서는 다음 주까지 물론 앞에 거 선생님이 수업 안 해준 질문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중점은 어디에 둬라?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 좀 예습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세요. 그래야 수업이 훨씬 더 여러분이 수업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에 거 풀다가 모르면 해설지 봐도 분명히 여러분 왜 이게 답인지 이해 안 가는 구간이 있다고요. 선생님 활용하라고. 선생님 아침 10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는 최소 8시까지는 학원에 있잖아. 6호실에. 그치? 선생님 없으면 5층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밥 먹으러 갔거나 점심시간 빼고